수술 방법은 어깨, 부분 마취, 전신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어깨는 수술 베드에 이렇게 누워서 비치 체어로 누워서 어깨를 이렇게 고정해서 수술하거나 또는 옆으로 누워서 츠과이 포지션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실제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관절경으로 대부분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재파열이 됐거나 파열 범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오픈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관절경으로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으로 할 때는 관절경 넣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공간은 대부분은 뒤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포탈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 견봉의 후 외방 엣지 부위를 촉지를 해서 거기보다 살짝 밑에 보면은 손으로 쑥 누르면은 상완골과 밑에 있는 견갑골의 이제 관절와 이 부위 뼈 관절 사이에 쑥 들어가는 소프트 스팟이 그쪽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어서 관절 안을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고요. 그 뒤에는 앞쪽에 있는 전방 포탈을 다시 이제 뚫어서 전방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다시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염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프로시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환자들은 그 뒤에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견봉 아래 공간으로 다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회전근개의 상태를 먼저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많이 이제 차 있다, 윤활낭염이 있으면은 그 염증 조직들은 다 제거를 먼저 해야지 시야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이런 파열이 있는 분들은 그 견봉도 뼈가 많이 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버라고 하는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카메라 보면서 전 외측에 포탈을 하나 더 뚫습니다. 워킹 포탈이라고 하는데, 워킹 포탈을 하나 더 뚫어서 이 각도로 보면서 견봉 밑에 있는 골극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염증 조직도 제거를 하고 시야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골격도 제거되고, 인대도 약간은 이완을 시켜주고 공간이 확보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보던 포탈을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뷰잉 포탈을 전방에다가 포탈 한 개 더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전체 회전근개의 상태를 여기서 숲을 보듯이 다 체크를 하면서 어깨를 돌려가면서 회전근개 어디가 결손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손 부위가 확인되면은 그 뒤에는 결국은 이제 봉합을 해서 결손된 회전근개를 다시 강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블로우에 대해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힘줄이 다시 부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라습이나 벌을 이용해서 먼저 이 부위가 만약에 파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라습으로 이 골막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골막을 제거를 해서 안에 어느 정도의 골수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 골막을 좀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먼저 미디얼 앵커를 풋프린트 위치에 정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힘줄 파일이 사이즈가 크면은 살짝 안쪽으로 고정할 수가 있고, 사이즈가 괜찮으면은 원래 풋프린트 위치에다가 앵커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풋프린트 위치에 이제 앵커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올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다시 그 뼈 안에다가 작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길을 만들어냈으면, 이게 스미스 샘표는 헬리코일이라는 미디얼 앵커로 잘 대표적인 앵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피크 타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길을 만들어 놓은 그쪽으로 해서 살짝 마레스로 태핑을 한 다음에 돌려서 앵커를 집어넣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앵커가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뼈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부석부석해서 좀 쉽게 들어가서 아웃을 조금 최소한만 칠 수 있으면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여기 달려있는 파이버 와이어들을 같이 통과를 시킵니다. 빼내시고 그 다음에 이 앵커를 서서히 빼내겠죠. 여기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파열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부위가 결착이 안 돼서 결국은 근육이 잡아당기면 파열 범위가 결국 더 커지기 때문에 바로 수술로 다시 붙여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좀 이해가 쉽게 가위로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라서 실제 파열된 것처럼 만들겠습니다. 네, 힘줄이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디펙트가 이만큼 이제 결손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위치로 붙여놓고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술의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을 했던 이 파이버 와이어들 중에 선택을 해서 실제 이 파열 부위의 기준으로 해서 중간 센터에서 라인에서 앞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앞에,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힘줄을 다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힘줄을 다시 결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더블 로어라고 하는 테크닉으로 앞쪽 앵커, 그 다음 뒤쪽 앵커를 다시 추가로 고정을 해서 힘줄 고정을 최종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힘줄을 고정할 때 수술 기구 중에 수처 패서나 버드빅이나 이런 기구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스콜피온과 같은 수술 기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힘줄을 미디어랭 제일 센터 라인을 고정을 할 때는 줄 패서를 이용하면은 좀 빨리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트리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힘줄 파열 부위를 접근하고 타겟 부위에다가 고정합니다. 그러면 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파이버 와이어를 그래스퍼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잡아냅니다. 좁혀서는 빼고요. 천천히 빼면 이 파이버 와이어가 통과됩니다. 파일 부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이 실을 좁혀서에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고 다시 이제 리트리버로 해서 파열된 중앙 라인에서 앞뒤로 해서 이렇게 힘줄을 통과시키고 그래스퍼로 나온 파이버 와이어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힘줄 파열된 중앙 라인에서 가장 중심되는 파이버 와이어가 통과가 돼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앞에 통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수처를 통과시켜서 크로스오버 시켜서 수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아큐패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스미스 네필의 아큐패서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티슈를 잡고 조직을 잡아서 힘줄의 파열 범위의 중심에 맞게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뒤쪽에 길을 뚫어서 실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같이 걸려있는 이 실을 결국은 뒤에 이제 앵커에 붙어있는 파이버 와이어 두 가닥을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아큐패서를 살살 빼내시고 그 다음에 아큐패서를 그대로 잡아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버 와이어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회전근개는 보통은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줄을 붙일 때, 봉합을 할 때 보통 앞에서 뒤로 터지기 때문에 극하근의 힘줄을 최대한 당겨서 같이 보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앞쪽에 있는 힘줄 또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큐패스를 이용해도 되고요, 트루패스를 이용해도 되고, 그건 선택해도 해도 되는데, 앞쪽은 생각보다 이게 아큐패스를 도달하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콜피온 또는 트루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거를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빼내고, 앞쪽에 회전근개는 지지할 수 있는 힘줄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터지지 않게끔 좀 유의해서 힘줄을 다시 접근하고, 기존에 이제 커넥팅 되어 있는 그 5와이어 길과 비슷하게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통과를 최종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가장 중요한 미디얼 앵커의 결손 부위, 그 위쪽으로 바로 위로 커넥팅 했는 이 힘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한 번 더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봉합할 때는 넛 푸셔라고 하는 수술 기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디얼 앵커에 5와이어를 이렇게 이제 엮어서 다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 번 더 이제 엮어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을 하고 난 뒤에 이 힘줄의 각각의 스트랜드를 앞뒤로 다시 마지막으로 결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힘줄을 하나씩 뽑아내고 해서 이 힘줄을 앞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힘줄은 또 뒤로, 이렇게 해서 최종 수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힘줄을 먼저 안쪽에 수처 안쪽에 봉합을 먼저 한 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힘줄 5와이어를 앞에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인장 강도를 가장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5와이어를 결착을 시켜서 더블 로어 2열 봉합법이라고 인장 강도를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얼 앵커, 내측에 있는 앵커를 고정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측에도 이런 아울을 이용해서 길을 만듭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힘줄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가닥에 5와이어를 이제 빼내고 대략적으로 어떤 부위에 결착을 시킬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쪽도 너무 뒤쪽도 안 되고 적당하게 앞쪽에 있는 이 5와이어를 기준으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면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다가 아울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내고 루프린트라는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스트랜드를 루프린트에 입구로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힘줄을 기존에 아울로 길을 만들어냈던 부위에다가 힘줄을 가볍게 탭핑하면서 말렛을 치면서 천천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진입을 했으면은 기존 힘줄 파열된 부위에 봉합을 위해서 텐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텐션을 주고 다시 여기 고리에 걸고요. 다시 텐션을 한 번 더 주고 고리에 다시 걸고 이렇게 텐션을 주면 5와이어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텐션을 주고 고리에 걸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피크 타입이고 이거는 직경이 4.5mm이고 한 3번 정도 돌아가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실을 제거를 하고요. 걸려있던 모든 스트랜드는 다 풀어내고 천천히 기구를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커터로 파이버 와이어를 정리를 최종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도 힘줄을 최대한 당겨서 뒤쪽에 있는 적절한 위치에다가 힘줄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 시켜서 힘줄을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고 동글을 시키고 뒤에 있는 파이버 와이어랑 대략적으로 수직으로 내려가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려가게 아우를 위치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마넷으로 길을 냅니다. 길을 낸 뒤에 그 위치에다가 파이버 와이어를 앵커 파이버 와이어를 고정을 합니다. 다시 똑같이 고정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텐셔닝 다시 장력을 줘서 힘줄이 타이트하게 그 위치에 부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잡고 파이버 와이어를 당겨주고요. 걸어주고 다시 잡아서 당기면 힘줄이 딸려오는 게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잡아서 걸어주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다 최종 다 끝나면은 걸려있는 파이버 와이어를 다 풀어내고 기구를 제거를 하고 커터로 최종 끊어주면 되고요. 지금 힘줄을 잘 보시면은 타이트하게 터져 있는 이 부위라고 가정했을 때 타이트하게 힘줄이 잘 뼈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형이라서 이게 좀 벌어져서 그런데 실제로는 힘줄이면은 이게 닫히면서 모이는 상황이고 터진 부위가 이렇게
앞쪽으로 앵커 하나, 그 다음 뒤쪽으로 앵커 하나 추가로 더 고정을 해서 2열 봉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당겨봐도 아주 타이트하게 힘줄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더 중요한 재활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깨 건강을 획득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로딩에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더라도 힘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수술에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과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수술하는 테크닉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언제든지 외래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